자, 교재에는 50페이지 정당행위입니다. 자, 1번 작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바르게 된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신문 기자가 취재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취재 안 한 것이 아니죠.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한 것은 신문 기자의 정당한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습니다. 자, 2번 보면 주식회사 임원인 갑 그랬네요. 임원입니다. 약사 아닙니다. 직원들 및 가족들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타미플루 39,600정을 매수해서 취득했다. 이 타미플루는 전문의약품이에요. 전문의약품은 일반 시중에서 구매할 수가 없죠. 병원에 가서 약사의 처방전을 받아야지만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지 멋대로 39,600정, 즉 전문의약품인 39,600정을 구입했다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정당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자, 디귿번 가보면 간평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라 그랬어요. 간평사가 아니라고요. 간평사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감정평가, 토지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한 것은 마지막에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4번 보면요. 자,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그 밑에 파일을 검색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은 정당행위라고 했어요. 정당행위 X하시고 정답은 그래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니까 2번 되겠네요. 자, 문제 2번 가볼게요. 17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그랬네요. 누구 사건이죠? 노회찬 의원 사건이죠. 자,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사주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했다. 이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어디다 공개를 했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국회 내에서 발표했다면 면책특권이 될 수가 있지만 국회 내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일반 전 국민 그쵸? 다 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고. 자, 2번은 풀었습니다. 2번은 조각되지가 않는다. 조각되죠? 조각된다. 틀렸죠? 이건 1번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답은 2번. 자,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의 야간이 술에 취한 만취된 채 시비를 거어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자, 만취자가 들어옵니다. 이를 제지해서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간의 치를 요하는 좌상을 입게 하였다 했을 때 정당행위다. 즉 이것은 소극적 저항행위라 그랬어요. 저항행위가 된다. 그래서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자, 3번, 4번. 자, 그 용도가 임야 매수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한정된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써요? 대출받으면서 용도 외의 용도로 썼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대출받았을 때는 마지막에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조각되는 경우로서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에서 간통할 것이라는 추측하에 이혼소송에 사용할 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현장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방에 침입하였다. 주거침입죄가 안됩니까? 되죠. 주거침입죄가. 그래서 증거 확보 목적으로 방에 침입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경찰관을 대동하지 아니한 채 사인이 주거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된다? 주거침입죄. 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자, 2번 풀었죠? 2번은 조각된다고 풀었습니다. 풀었기 때문에 지울게요.
자, 3번 보시면 찬반 투표 실시를 위해서 근무 시간 중에 투표를 했는데 4시간에 걸쳐서 투표를 했는데 1시간은 쉬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4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전 시간을 제꼈다든지 오후 시간을 제꼈다든지 해서 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왜? 이 찬반 투표를 실시하려면 전 직원이 다 모여야 되잖아요. 전 직원이 다 모여야 하려면 근무 시간 내 중에 어느 일정 시간 부분을 떼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정당행위로서 조각된다고 봤어요. 4번 가보죠. 자, 차를 손괴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 했습니다. 누굽니까? 손괴죄 현행범이죠. 손괴죄 현행범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손괴죄 현행범 같은 경우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든지 전부 다 체포 가능합니다. 차주가 이 사람을 체포했어요.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렇죠? 소극적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2주짜리는 그다지 큰 상해도 아니고 그것도 중상이 아니죠. 찰과상을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정당행위로서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자, 문제 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조사 중인 피의자를 고문했다. 근데 이것이 상사의 명령이라면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죠. 그렇죠? 상사의 위법 명령에 복종했을 때는 위법성 조각도 안 되고 책임 조각도 안 된다는 것이 판례가 됩니다. 자, 맞는 지문이고, 자, 도청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타인 주거에 들어갔다. 즉,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죠.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자, 기도원 운영자가 치료 목적으로 안수 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정당행위가 되지 않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4번 볼게요. 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손괴하였고 그래서 중앙공급실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정당행위가 된다. 봤어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했다. 이 자물쇠 한 개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이 고물상에 가면 이 자물쇠 파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2,000원, 3,00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과 비교해서 또 긴급성, 그쵸? 아파트 관련된 이 긴급성, 청결성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자물쇠 가격은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종합적 검토해 봤을 때 정당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조각되는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고맹이 이것은 조각되지가 않습니다. 조각되지 않아요. 대북송금 행위를 했는데 무슨 말이죠?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맡든지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승인조차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한 것은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구속됐죠. 이 사건 때문에. 자, 2번 가보면 조정신청을 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쟁이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 절차가 맞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기간이 이 조정기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열흘짜리가 있고 15일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흘짜리가 있거나 15일짜리가 있는데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그렇죠.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서 어떤 건 열흘 주기도 하고 어떤 건 15일 주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곧바로 쟁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조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간 안에, 즉 열흘이면 열흘, 15일이면 15일 안에 조정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권고사항인 것이지 반드시 어떤 결말을 도출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바로 쟁행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근데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조각된다고 봤어요. 위법은 아니라는 거죠. 동그라미 치시고. 자, 경찰관이 이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해야 되죠. 고지하지 아니한 채, 즉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경찰관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즉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체포하려는 행위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거예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사인이 경찰관을 밀은 것은 정당행위가 된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해가 된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 다음 분쟁 중인 부동산 소유 관계로 따지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그랬어요. 소극적인 방법으로 손목을 잡고 비틀어 떼어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뭐죠? 소극적 저항행위가 되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 정당해가 됩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동그라미가 되고 조각되는 것은 하나, 둘, 셋.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6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을 보시면 자,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게 하였다. 근데 강제로 이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서 장부를 찾아낸 것은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용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당행위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이 주총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 할지라도 이 장부를 열람을 하려면 상법상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열람 청구를 하는 것이 먼저예요. 열람 청구를 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사무실 뒤져 찾아내는 것은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뭐로 봤습니까? 방실수색죄가 성립을 하는 판례가 됩니다. 틀렸죠? 1번. 자, 2번 볼게요. 자,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밑에 이 노조법이 정한 이 절차를, 이 법률이 정한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가 무슨 절차인데요? 우리가 투표할 때 지켜야 하는 4대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투표, 비밀 투표, 무기명 투표 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원칙을 직접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형식적인 요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디귿번. 뭐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야간에 그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치료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죠. 정당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봤어요. 안 된다. 틀렸고. 소위 문짝 사건입니다. 소극적인 저항행위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정당행위라고 봤어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앞에서 풀었죠. 자동차 손괴죄의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을 잡아서 흔든 것은 멱살 잡고 흔든 것은 정당해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틀렸고. 그럼 몇 번이죠? 옳은 것을 골라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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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니까 답은 4번 됩니다. 자, 7번 가볼게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자,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그랬어요. 자, 일반 투표권이 있는 시민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선법 위반죄 처벌받아요. 근데 그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측의 배우자, 후보자 측의 가족들에게 그쵸? 밥 한 끼를 제공한 것은 사회생활상 지극히 요구되는 행위를 했다. 범주 안에 든다고 봤어요. 조각되는 경우 맞죠? 2번 보시면 청소를 위해서 손괴하고 들어갔다. 이건 앞에서 풀었고. 그 다음, 자, 건물을 건축허가 조건에 위반되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허물어야죠. 건축법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허무는 것이 원칙인데 그 소유자로부터 신축 소유한 그 건물을 지은 사람으로부터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을 받아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것이 조각되는 수가 있어요. 받으시고.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법이나 정관에 반해서 비회원도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됩니까? 조각되지가 않죠. 그렇죠?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 비난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경우는 벌하지 않는다. 맞죠? 긴급 피난행위죠. 긴급 피난행위. 긴급 피난행위.
정당방위 조문이 있었잖아요. 그쵸? 21조 사망. 21조 사망. 긴급필환 같은 경우는 21조 2항, 21조 사망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맞습니다. 자, 3번, 2번 사문서 위조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는 것 맞죠? 맞는데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그쵸?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는 원래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동의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뭐다? 이 문서 위조죄다. 문서 위조죄. 이 문서 위조죄 같은 경우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예외로서 이 명의자의 동의가 있다면 양해가 되어서 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아시겠죠? 받으시고 그 다음 3번도 풀었어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파일을 검색하는 것은 정당하게 된다. 풀었고 자, 변태 남편 사건 아시죠? 남편을 칼로 찔러 사망 이렇게 하였을 때 정당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과잉방위도 안 된다 그랬어요.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당방위 시간에 공부를 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되죠. 자, 문제 2번.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정당방위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순수한 다시 정당방위에서 방위라고 하는 것은 수비적 방어, 공격적 방어 전부 다 포함하죠? 틀렸네요. 2번. 자, 310조 아시죠?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입니다. 그쵸? 그랬을 때 그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을 때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로서 위법성 그 자체는 조각될 여지가 없다. 이게 맞나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려요. 우리 310조 할 때 위법성 조각사유 이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로 풀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얘긴데요? (310조가) 되려면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려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 플러스 주관적 정당화 요소 모두 갖추어야 되잖아요. 이 객정이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기서는 진실성, 공익성 이 두 가지를 구비해야지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 주관적 정당 요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그 인식과 의사가 있을 때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거예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안이었어요? 객정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주정만 있었다는 거죠. 그쵸? 그쵸? 이게 바로 뭡니까?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우리 총론 시간에 풀었어요. 총론 시간에 이렇게 풀었는데 판례가 어떻게 풀었어요? 진실은 아니지만 그죠? 진실은 아니더라도 플러스 그렇게 믿을 만한 즉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면 그쵸? 믿었다면 그 부분에 상당한 성이 있다면 그다음 어떻게 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풀었어요. 책임 조각이 아니고 위법성 조각으로 푼다. 즉 사안이 이렇다 하더라도 즉 객정이 없고 주정만 있다 할지라도 행위자가 그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풀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보시면 위전착에 관한 문제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 그 자체는 이 사안같이 조각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근데 조각될 여지가 없다 했기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재책을 가지신 분들은 그 위전착, 총론교재 위전착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강론교재 310조 거기 찾아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판결요지가 나올 거예요. 그 판결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는 그 정도를 초과했을 때는 정황에 의해서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의무적 감면 조항이 있죠. 이거 맞네요. 정답 3번.
자, 24조가 피해자 승낙 조문이잖아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벌하지 않는다. 이게 맞습니까? 있는이 아니고 없는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정답은 3번. 자, 문제 4번 가볼게요. 3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간통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했을 때 정당해가 되지 않는다. 즉 주거 침입죄가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선고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공선법 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 위법성이 인정된다. 맞죠? 자, 3번 24조 앞에서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어요? 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그쵸? 틀렸죠? 여기 틀렸다. 여기 있는을 없는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쵸?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이것도 정당방위 할 때 풀었죠.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다. 이거 풀었단 말이죠. 4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제3자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가 않는다. 허용되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전부 다 긴급피난 가능합니다. 자구행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침해가 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것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틀렸고. 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형법이 명시하고 있나요?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근데 판례는요. 우리 형법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학설하고 판례, 특히 판례는 상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인정하고 있다. 다시 한번 형법 조문은 상당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판례는 상당한 이유를 검토를 한다고요. 검토를 한다고요. 그 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시고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4번은 풀었죠? 정당해가 된다 풀었습니다. 답은 4번. 자, 문제 5번을 가볼게요.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수비적, 공격적 방법을 모두 포함하죠? 그쵸? 않는다 틀렸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낙태 사건 아시죠?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고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취한 이 낙태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이 되어서 위법성이 없다. 맞습니다. 긴급피난이 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법익 형량을 해보니까 곧 태어날 아이보다는 살아있는 산모 신체가 월등히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성이 충족되어서 긴급피난을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피구금자 간음죄, 그쵸? 피부분 구녀 간음죄. 그러니까 당시에는 부녀였는데 오늘은 피구금자입니다. 자, 남녀 여자 불문하죠. 자,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성립합니다. 그쵸? 끊고. 자, 공정인이 쭉 읽어보시고 비밀을 승낙받고 제3자에게 알렸을 때는 누설죄가 되지를 않는다. 맞아요? 양해로 보죠. 양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비밀 관련된 거, 즉 비밀 누설죄, 비밀 침해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승낙을 받게 되면 양해가 되어서 애당초 처음부터 구속요건 해당성이 탈락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고. 자, 집행관이 압류 집행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뭐로 봤어요?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보았거나 아니면 법령이 없다면 기타 사회상계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6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의사가 모발 이식 시술을 하면서 모발 이식 시술 뭐죠?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 전문가인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이 간호조무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의료행위를 의사가 해야 될 텐데 의사가 아닌 조무사를 하게 한 것은 뭐죠? 정당해가 되지 않죠. 의료법 위반죄가 됩니다. 자, 긴급필환 나왔을 때 집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렇죠? 신고 없이 의대학교로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서 해야 돼요. 그렇죠? 긴급필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맞아요. 집시법 위반죄가 된다고요. 그리고 3번 풀었죠? 낙태 행위 풀었어요. 그래서 정당 행위가 되거나 또는 긴급필환이 되어서 조각된다. 맞고 4번은 유명한 사건이죠? 긴급필환할 때 닷줄 들여서 정박하였다. 그래서 마침 태풍이 불었고 닷줄이 양식장 바다 밑을 쓸고 가는 바람에 양식장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죠? 긴급필환이 된다. 즉 과실에 의한 긴급필환, 즉 자초인환 할 때 나오죠. 자초인환인데 과실에 의한 자초인환인 경우에는 긴급필환이 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신 손괴죄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형사문제 같은 경우는 형사문제에서 손괴죄의 긴급필환, 손괴죄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형사책임은 지지 않지만 민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책임 문제는 부담하라. 재물손괴 부분은 손해배상 해줘라. 이런 말이죠. 맞는 말이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인가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입니다. 1번. 여기까지 합니다.